절대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공개하는 이 기록은 당신이 알던 한국의 정체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예언된 동방의 작은 나라가 세계 질서를 뒤흔들 충격적인 운명입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가 군사동맹을 맺고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는 지금. 왜 하필 대한민국과 한반도가 마지막 때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걸까요? 전직 영국 정보기관의 중동 담당 분석관의 한마디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 그 무대가 바로 지금의 중동이다. 그리고 동방의 독수리로 예언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고대 예언이 가리킨 한국의 충격적인 역할, 그리고 곧 다가올 3차 대전의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하딩입니다. 저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중동 담당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0년 가까이 시리아, 레바논, 이란,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오가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단순한 군사외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 최근에서야 깨달은 너무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2600년 전 고대 문헌 속 예언이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여러 학자, 현장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고 연결한 그 모든 것을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예루살렘의 한 성경연구소. 다니엘 레비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띄운 세계 지도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에스겔서 38장의 곡과 마곡 전쟁을 연구해온 성경학자였죠. 오늘따라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지금 이 2600년 전 예언이 현실과 정확히 겹치는 거지? 그의 앞에는 최신 국제 뉴스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3국 군사협력 강화, 북한, 이란 무기거래 급증, 이스라엘, 이란 갈등 최고조, 러시아, 이란의 S-400 미사일 공급.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6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국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로스는 러시아, 바사는 페르시아 즉 이란, 도갈마는 터키. 2600년 전 예언에 나온 나라들이 2024년 실제로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이란의 관계는 역사상 가장 가까워졌죠. 리나, 이것 좀 봐줄래? 정말 중요한 발견을 한 것 같아. 한국에서 유학 온 연구원 리나 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고대 근동학을 전공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젊은 학자였죠. 이사야서 46장 11절이야.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여기서 먼 나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알아? 리나가 원문을 확인했습니다. 에레츠 메르하크. 직역하면 가장 먼 땅이네요. 단순히 멀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먼 거리를 의미해요. 맞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정동쪽으로 가장 먼 나라가 어디일까? 리나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동쪽으로 선을 그으면 이란, 파키스탄, 인도, 중국을 거쳐 한반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땅끝이네요. 더 동쪽은 태평양이에요. 그런데 박사님, 이게 왜 중요한 거죠?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최근 10년을 봐. GDP가 작년에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 방산 수출은 8위.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이 되었고 K2 전차는 폴란드가 1000대를 구매했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무기가 유럽을 지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이 예언과 무슨. 이사야서 55장 5절을 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식 외교는 1962년 수교로 시작됐어요. 다만 관계의 씨앗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의료식량 지원을 보낸 시점부터 이미 뿌려졌죠. 그런데 지금은 리나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이스라엘의 주요 무역 파트너고. 더 있어. 창세기 10장을 봐. 셈의 후손 중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고 욕단은 동쪽 산으로 갔다고 나와. 그 동쪽 끝이 어디겠어?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이란, 이스라엘의 300발 미사일 공격. 러시아, 이란 지원 의사 표명. 북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제공 의혹. 다니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작됐어. 에스겔이 본 그 전쟁이. 그리고 한국이 곧 응답할 거야. 다니엘의 연구실로 또 한 명의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중동 지정학 전문가 하산 알리 교수였죠. 그는 카이로 대학에서 20년간 국제관계를 가르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다니엘, 내가 찾던 자료를 가져왔어. 2022년 이후 러시아 이란 군사협력 현황이야. 하산이 펼친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수호이 35 전투기 24대를 공급했고 이란은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 수천 대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여기 봐. 터키가 최근 러시아산 S-400 미사일 추가 구매를 검토 중이래. 나토 회원국인데도 말이야. 리나가 노트북으로 실시간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을 제공했대요. 그 대가로 식량과 에너지를 받기로 했고요.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스겔 38장 4절. 내가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끌어낸다고 했어. 자발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지.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립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란과 북한에 의존하게 됐지. 갈고리에 끌려가듯이 말이야. 그런데 왜 한국이 여기에 관련되는 거죠? 리나가 물었습니다. 다니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을 봐. 북쪽엔 핵무기를 가진 북한, 서쪽엔 중국, 그리고 이 모든 불량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있어.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지? K방산이 세계를 휩쓸고 있죠.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대를 구매했고 노르웨이, 핀란드, 이집트까지. 맞아.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2년 72억 달러에서 2023년 14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어.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 됐지. 하산이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야.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요격 시스템. 한 발당 단돈 15,000원으로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한 발에 7천만 원인데 말이야. 리나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이에요. 내가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오게 하며 해 돋는 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게 하였나니. 북방은 러시아, 해 돋는 곳은 한국이지. 다니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봐.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한국은 인구 대비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국이야.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지. 하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스라엘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 1970년대 중동 전쟁 시기 한국과 이스라엘은 직접적 군사 협력 기록은 없지만 양국 모두 미국제 무기를 운용하면서 비공식적 정보나 기술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거론돼.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두 나라가 유사한 안보, 현실 속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로 그때 뉴스 속보가 또 떴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 검토. 미국, 동맹국과 대응 협의. 다니엘의 눈이 빛났습니다. 시작이야. 에스겔이 본 그 마지막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어. 세 사람이 연구실에서 토론을 이어가던 중 리나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까지. 셈의 후손 계보에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아, 여기 25절이 중요하지.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산이 끼어들었습니다.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 되고 욕단은 어디로 갔지? 30절이에요. 리나가 읽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끝의 산. 이게 어디일까요? 다니엘이 고대 지도를 꺼냈습니다. 메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여기서 동쪽 끝의 산이라면 파미르 고원을 지나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거쳐 백두산까지 이어지는 산맥이야. 그럼 욕단의 후손들이 한반도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야. 한국의 고인돌 문화를 봐.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어. 청동기 문명의 흔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단군이라는 이름도 흥미로워. 단은 욕단의 단과 발음이 비슷하지. 하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약 아닌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현실을 봐. 다니엘이 최신 뉴스를 띄웠습니다. 2024년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2위였어.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지. 미국조차 할 수 없는 일이야. 리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어디든 가죠. 미국 선교사는 무슬림 지역에서 활동이 제한되지만 한국 선교사는 환영받아요. 이사야 52장 7절을 봐.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아? 하산이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선교사 파송수가 인구 대비 세계 1위네요. 미국 다음으로 많은 3만 명. 인구가 미국의 6분의 1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봐. 리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사야 49장 12절.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시님이 뭔지 알아요? 고대 중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진나라의 음역이죠. 다니엘이 흥분했습니다. 그럼 동아시아에서 이스라엘로 온다는 예언이. 바로 그때 긴급 뉴스가 떴습니다.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확대 결정. 폴란드, 한국산 K2 전차 추가 500대 구매 확정. 하산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러시아의 확장을 막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네. 에스겔 38장의 곡을 막는 역할을.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게 있어. 다니엘이 이스라엘 국방부 자료를 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의료진을 파견했고 한국은 지금 현재 방산 기술로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서로 도운 역사가 있는 거야. 리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46장 11절의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예언이 한국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독수리처럼 빠르게 날아오는 민족.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 한국말이야. 다니엘의 연구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이었죠. 이란이 우라늄 농축도를 90%까지 올렸대. 핵무기 제조까지 단 몇 주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하산이 보고서를 읽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나가 노트북으로 관련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이 생각나네요.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은 고대 페르시아, 즉 이란이죠. 그들의 최고 무기를 꺾는다는 예언. 현대의 활은 핵무기겠지.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36절을 봐. 하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하산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은 대부분 지하 깊숙이 있어. 이스라엘 혼자서는 파괴가 불가능해.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필요하지. 그런데 한국이 벙커버스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알아? 리나가 국방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무포가 이미 2톤 탄두로 지하 100m까지 관통하는 수준이었다면 신형 현무5는 무려 8에서 9톤의 탄두를 탑재해 세계 최강 수준의 벙커버스터로 평가받습니다.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재래식 미사일로는 독보적인 위력을 자랑하죠.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와서 지금 러시아가 흑해 함대를 지중해로 이동시키고 있어. 실제로 러시아 해군이 시리아 타르투스 항에 집결하고 있죠. 하산이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에요. 리나가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스가랴 12장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한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는 안 돼.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14장 14절을 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거야. 하산이 최신 군사 동향을 확인했습니다. 흥미롭네. 한국이 이스라엘에 대공 레이더 기술을 수출하기로 했대. 그리고 양국이 AI 기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고. 그리고 이것도 봐요. 리나가 경제 뉴스를 띄웠습니다. 삼성과 SK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들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어요. 특히 군사용 반도체 분야에서. 다니엘이 일어섰습니다. 패턴이 보여.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이사야 60장 9절이에요. 리나가 읽었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다시스는 극동 지역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죠. 하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동방의 독수리가 된다는 거야? 바로 그때 또 다른 속보가 떴습니다. 북한 ICBM 발사 준비 동향 포착. 러시아, 북한의 군사 위성 기술 제공 의혹. 다니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에스겔이 본 그 전쟁, 그리고 이사야가 본 동방의 독수리.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예루살렘 대학의 대강당에서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고대 예언과 현대 지정학의 교차점. 다니엘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이게 단순한 문화적 특성일까요? 청중 속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진지했죠. 이사야 46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지체하지 않는다.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리나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제 발전 속도를 보세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에서 2023년 33,000달러로 불과 60년 만에 400배 성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속도는 없었어요. 한 이스라엘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과 무슨 관련이?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히브리어 루추는 단순히 오는 게 아니라 달려온다는 뜻입니다. 1962년 한국과 이스라엘이 수교할 때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산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2023년 한국의 대이스라엘 투자가 5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삼성, LG, SK 모든 대기업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군사 협력도 보세요. 리나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한국의 천공투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유사하지만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합니다. 양국이 기술 협력을 논의 중이죠. 청중 속에서 한 랍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25절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한국이 관련 있다는 건가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교회 통계를 보십시오. 전 세계 대형 교회 50개 중 23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성경 번역 2위. 이게 우연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하산이 군사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 시스템. 한 발당 단가가 2만 원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아이언돔의 3,500분의 1 비용이죠. 이 기술이 완성되면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한 미국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도 이란의 드론도 무력화될 겁니다. 다니엘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에스겔 39장을 보면 곡과 마곡 전쟁 후 무기를 7년간 태운다고 나옵니다. 핵전쟁을 암시하죠. 그런데 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누가 나가는 겁니까?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리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일부 나라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살아남는다는 뜻이죠.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그 살아남는 나라 중 하나라는 건가요? 다니엘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징조는 분명합니다. 북한, 러시아, 이란의 악의 축, 그리고 그 반대편의 한국, 미국, 이스라엘 동맹. 실제로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은 이집트 편에 서서 참전해 이스라엘과 맞섰던 기록이 있습니다.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이집트 하늘에서 이스라엘 전투기와 교전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북한이 러시아, 이란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과도 놀라운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과 현실이 겹치고 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다니엘 일행은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유대인들, 성묘교회로 향하는 기독교인들, 아라크사 모스크로 가는 무슬림들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이 도시의 긴장감이 피부로 느껴졌죠. 스가랴 12장 2절에서 3절이 정확히 이 도시를 묘사하고 있어.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 관련 결의안이 다른 모든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죠. 2022년에만 15개, 북한은 1개, 이란은 1개인데 말이야. 리나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또 결의안이 나왔네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자는 안건. 143개국 찬성, 9개국 반대. 반대한 나라가 어디지?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나우루, 팔라우 같은 태평양 소국들이네요. 한국은 기권했고요. 다니엘이 멈춰섰습니다. 한국이 기권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찬성했는데 말이야. 요엘 3장 2절을 기억해. 내 땅을 나누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지. 그들은 다윗성 발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3000년 전 다윗 왕이 거닐었던 그 자리에서 고고학자들이 새로운 유물을 발굴하고 있었죠. 여길 보시죠.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다윗 왕조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물, 비문, 인장류가 오늘날에도 계속 발견되고 있죠.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런 발견들이 쏟아지는 걸까? 성경에서 예언하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리나가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이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맞아. 다니엘이 동의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대. 한국이 그 중심에 있지. 반도체, AI, 배터리.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그때 하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카이로 대학 동료로부터였죠. 뭐라고? 이란이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다고?
하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니엘이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자료를 확인해 볼게. 맞아. 나탄즈 핵시설 주변에 이상 동향이 포착됐어. 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37절.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다니엘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전쟁이 눈앞에서 펼쳐지기 일보 직전인 거야. 하산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역할을? 독수리처럼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이지. 이미 시작됐어. 한국 기업들이 이스라엘에 투자하고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무기가 러시아의 확장을 막고 있잖아. 다니엘 일행은 예루살렘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녁 노을이 유대 광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니엘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 스발이 어디일까? 하산이 고대 지명 사전을 검색했습니다. 스발은 세파르로도 읽히는데 극동 지역을 가리킨다는 학설이 있네요. 일부 학자들은 시베리아 동쪽 끝이라고도 해석하고. 그럼 백두산 지역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니엘이 자료를 찾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거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유독 많이 쓰잖아. 우리 집, 우리 아내, 우리 아들, 우리나라. 개인 소유인데도 우리라고 해. 이런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온 걸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산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진 민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비슷한 면이 있네요. 리나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헌혈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에요. 자발적 헌혈 비율이 97%가 넘요.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그리고 이것도 봐. 다니엘이 군사 자료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이스라엘이 한국에 의료진을 파견했어. 그때 구호물자와 함께 온 게 메가더 장군의 요청 때문이었지만 유대인 의사들이 부상병들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어. 하산이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과 이스라엘의 인연이 70년 전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나가 역사 자료를 찾았습니다. 1930년대에서 40년대 상하이와 하얼빈에 유대인 난민들이 있었는데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김구 선생도 유대인들과 접촉했다고. 다니엘이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한국 대기업의 협력이 매년 늘고 있지. 특히 사이버 보안, AI, 바이오 분야에서.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일까? 하산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 땅 모퉁이. 지리적으로 한반도만큼 정확한 표현이 또 있을까? 리나가 한국 교회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에 매년 수만 명이 참석하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도. 하산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완성되면 이란의 드론이나 미사일이 무력화돼. 한 발에 2만 원이면 수천 발을 막을 수 있지. 다니엘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야. 2600년 전 예언이 21세기에 성취되고 있는 거야. 동방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있어. 다음 날 새벽 긴급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란 핵시설 인근에서 비정상적 활동이 포착됐다는 보도였죠. 핵실험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신호들이 관측되고 있어요. 리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분기점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자위권을 거론하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다니엘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에스겔 38장의 동맹이 완성됐어. 러시아, 이란, 터키, 그리고 북한까지. 이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어.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하산이 물었습니다. 미국도 한계가 있어. 다니엘이 군사 전문가의 분석을 읽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동시에 새 전선을 감당할 수 없지. 그래서 동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야. 리나가 놀라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한국이 방금 발표했어요. 초음속 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 완료. 마하 8속도의 미사일도 레이저로 격추 가능하다고. 타이밍이 절묘하네. 하산이 말했습니다. 이란이 핵을 가진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다.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에스더서를 봐.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 할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신 타이밍.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그때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다니엘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죠. 다니엘, 큰일이야. 헤즈볼라가 북부 국경에 10만 발의 미사일을 배치했어. 이란의 해구산 아래서 대담해진 거지. 예상했던 일이야. 이스라엘도 아이언돔을 한국 레이저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으니 뭔가 움직임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리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처럼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런데 두 나라 모두 기적적으로 생존했을 뿐 아니라 번영하고 있어요. 하산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인구 대비 R&D 투자 세계 1위 이스라엘, 2위 한국. 특허 출원 밀도 1위 한국, 3위 이스라엘. 두 나라가 혁신의 쌍두마차야.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기억나? 그날의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작은 나라들이 거인을 이기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이야. 리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 같아요. 곧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 같은. 맞아.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주일 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추가 병력 5만 명을 파견했고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죠. 에스겔 38장 9절이 현실이 되고 있어. 다니엘이 위성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산이 군사 동향을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가 지중해로 이동 중이야. 항공모함 쿠즈네초프도 포함돼 있어. 이란 해군도 홍해로 남하하고 있고. 구름처럼 덮는다. 리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현대전에서 구름은 뭘까요? 미사일? 드론?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란이 러시아에서 받은 드론이 수만 대야.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샤헤드 136. 이스라엘 방공망으로도 막기 힘들 정도의 물량이지. 그때 리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연락이었죠. 네, 아버지. 뭐라고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방산 협력단을 긴급 파견한다고요? 통화를 마친 리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특별방산 협력팀을 구성했대요. 레이저 무기 전문가들과 AI 방어 시스템 개발자들이 포함됐고 내일 출발한답니다. 하산이 놀랐습니다. 한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가? 방어 시스템 제공이니까 문제 없어. 다니엘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공격 무기가 아닌 방어 무기만 수출한다는 원칙이 있지. 근데 그 방어 무기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 리나가 기술 자료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방패. 레이저 한 발당 단가 15,000원. 초당 100개 목표 동시 요격 가능. 전력 소비는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 믿기 어려운 수치네. 하산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란이 드론 10만 대를 보내도 15억 원이면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 아이언돔이라면 7조 원이 들 텐데.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54장 17절.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방법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데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대응하고 있어. 하산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포탄 200만 발을 제공하기로 했대. 그 대가로 ICBM 기술을 받는다고. 다니엘이 일어섰습니다. 보이지? 이사야 46장 11절의 완성이야. 북방의 위협이 커질수록 동방의 응답도 강해지고 있어.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며칠 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한국방산 협력단이 도착했습니다. 30명의 전문가들이 내리자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실례지만 취재를 좀.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방어 기술 협력을 위해 왔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 공유죠. 다니엘 일행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군. 다니엘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방에서 온 기술자들이. 하산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레이저 물리학자 5명, AI 전문가 8명, 사이버 보안 전문가 7명.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네요. 리나가 한국 뉴스를 번역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인도적 차원의 방어 기술 지원이라고 발표했어요. 민간인 보호가 목적이라고.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시리아 골란 고원에서 대규모 병력 이동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죠. 에스겔 39장 11절이 생각나네.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하산이 지도를 확인했습니다. 사해 동쪽. 정확히 요단 계곡 지역이네요. 만약 대규모 전투가 벌어진다면 7개월 동안 시체를 매장한다고 했지. 다니엘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7년 동안 태운다고. 이건 핵전쟁을 암시하는 거야. 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핵전쟁이 일어날까요? 가능성이 있어. 하산이 군사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란이 핵탄 5기에서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은 이미 50개 이상. 그리고 러시아는 6,000개. 다니엘이 끝맺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고 했어. 어떻게? 바로 신의 개입이지. 그때 이스라엘 방공사령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이 첫 번째 레이저 방어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설치하기 시작했어. 하이파 항구 방어용이야. 리나가 기술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초당 1000개 목표 추적, 100개 동시 요격. 이게 진짜 가능한 수치인가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AI를 결합했으니까. 하산이 설명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든 AI 칩이 핵심이래. 나노초 단위로 목표를 계산하고 요격한다고. 다니엘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하이파로 가자.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들이 하이파로 향하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서방의 도발에 핵 대응 불사 경고. 이란 최고 지도자 시온주의 정권 소멸 임박 선언. 북한 신형 ICBM 발사 준비.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다니엘이 지중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방의 독수리도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 리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믿어. 다니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도. 하이파 항구에 도착한 다니엘 일행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거대한 레이저 포대를 설치하고 있었죠. 저게 바로 K-레이저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이죠. 전력 소비는 기존의 10분의 1, 요격 비용은 1000분의 1입니다. 한국 기술팀장이 다가왔습니다. 김준호 박사입니다. 시스템 설명을 드릴까요? 다니엘이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가격을 달성했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핵심입니다. 삼성의 3나노 공정 칩이 전력 효율을 극대화했고
SK 하이닉스의 HBM 메모리가 초고속 연산을 가능하게 했죠. 여기에 카이스트가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결합했습니다. 하산이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리나가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 AI용 고대 역폭 메모리는 한국이 96%를 차지하죠.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드론 접근. 북쪽에서 드론 50대 접근 중. 긴장감이 흘렀지만 김 박사는 침착했습니다. 시험 기회네요. 시스템 가동. 레이저 포대가 조용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불꽃도 요란한 소음도 없었죠. 단지 공중에서 작은 섬광들이 번쩍일 뿐이었습니다. 목표 50개 전부 격추 완료. 소요 시간 3.7초. 비용 75만 원입니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언돔이었다면 35억 원이 들었을 격추였죠. 다니엘이 성경을 꺼냈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되. 하늘을 나는 것들로부터의 보호,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김 박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나 보군요. 네, 그리고 한국의 역할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에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예언이 있죠.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재미있네요. 저희 시스템 코드명이 이글 아이거든요. 독수리의 눈이라는 뜻이죠. 저는 그 말을 듣자 온몸의 전율이 일었습니다. 하산이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스라엘을 돕는 겁니까? 같은 처지니까요.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살아온 우리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죠. 리나가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방금 속보가 떴어요.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에 전술핵을 배치했대요. 그리고 이란은 두 번째 핵실험을 준비 중이고. 다니엘이 하이파 항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방패를 준비하셨어. 동방에서 온 기술자들을 통해서 텔아비브의 국방부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중동 전역의 군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정보부 수석 분석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S-400급 또는 차세대 S-500급 방공체계를 들여온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띄웠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스라엘의 공중작전은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겁니다. 레바논 북부 정밀 유도 미사일 물량 증강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가 덧붙였다. 다니엘과 하산, 리나도 특별 초청으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었죠. 한국 방산팀의 김준호 박사도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분석관이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북부에 집결시킨 병력이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명목상 쿠르드족 대응이지만 하산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스겔 38장의 고멜이 터키라는 학설이 있죠. 도갈마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다니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로스는 러시아, 바사는 이란, 그리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 2600년 전 예언에 나온 동맹이 21세기에 실현되고 있어요. 김 박사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추가 방어 시스템 20세트를 긴급 공수하기로 결정했어요. 20세트면 이스라엘 장군이 계산했습니다. 주요 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군요. 리나가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한국의 현대로템이 K2 전차 기술이에요. 한국의 K2 전차는 이미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이 대량으로 주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장교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K2의 성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메르카바 전차와 비교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 한국 방산이 동맹국들과 공동 연구와 기술, 협력으로 무대를 넓히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K2 블랙팬서, 일명 흑표전차라고 불리지. 장군이 감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죠. 특히 능동 방어 시스템은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면 넷째 인을 뗄 때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다고 했어요. 20억 명. 3차 대전을 암시하는 거죠. 하산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북한군이 부산까지 밀고 내려왔죠. 그때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다. 리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긴급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자지구에서 로켓 200발 발사. 순간 모두가 긴장했지만 스크린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시스템과 아이언돔이 동시에 작동하며 로켓들이 하늘에서 불꽃처럼 사라졌죠. 200발 전부 격추. 레이저 시스템이 150발, 아이언돔이 50발 처리했습니다. 총 비용. 레이저는 300만 원, 아이언돔은 35억 원입니다. 김 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스라엘의 하늘을 지킬 겁니다. 국제 언론들이 한국 이스라엘 방산 협력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모든 언론이 동방의 기적을 다루고 있었죠.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중동 균형을 바꾸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호텔 로비에서 각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갑자기 이스라엘 방어에 나선 겁니까? 프랑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두 나라 모두 적대 세력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기적적으로 번영했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강한 생존 의지와 혁신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BBC 기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연결고리는 없지 않습니까? 리나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 대형 교회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고 한국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산이 보충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 사랑은 특별합니다. 매년 수만 명의 한국인이 성지순례를 오고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 선교 헌금은 연간 수십억 원대에 달하죠. 그때 김준호 박사가 합류했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완벽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전 경험과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능력 및 하드웨어 제조 능력이 결합하면 세계 최고의 방어 시스템이 탄생하죠. CNN 기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3차 대전의 전조라고 보십니까? 다니엘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러시아와 이란, 터키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현재 이 세 나라가 실제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럼 한국의 개입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일본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답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억지력입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공격 비용 대비 방어 비용을 1000대 1로 만듭니다. 공격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리나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방금 한국의 중동 개입은 도발이라고 비난했어요. 북한도 남조선 괴뢰들의 망동이라고. 하산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표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미 표적입니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이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한국은 그 반대편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거죠.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가야 할 때가 있죠.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는 동안 다니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동방의 독수리가 정말로 날개를 펴기 시작했구나. 모스크바, 크렘린궁. 러시아 안보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중동 개입 대응 방안이었죠.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다니엘 일행이 최신 정보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발끈한 이유가 있어요. 하산이 군사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이 러시아제 드론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네요. 리나가 경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러시아 무기 수출이 급감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 방산 수출은 2024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다니엘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북방 왕이 러시아라면 남방 왕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겠죠. 김준호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추가로 탄도미사일 50발을 제공하기로 했대요. 그 대가로 최신 전투기와 잠수함 기술을 받는다고. 북한과 러시아가 손잡으면 하산이 우려했습니다. 한국이 더 위험해지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이언돔 천공3가 곧 실전 배치됩니다. 북한 미사일의 90% 이상을 요격할 수 있어요. 리나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터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무슬림의 성지라며 이스라엘을 비난했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확대한다고. 다니엘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의 동맹이 완성되고 있어요. 러시아로스, 이란 바사, 터키 고멜, 도갈마 그리고 북한까지.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하산이 물었습니다.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전.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나라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됐죠. 다니엘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만, 중동. 동시에 세 곳을 방어할 수 없죠.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그때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이란 세 번째 지하 핵실험 실시. 수소폭탄 개발 가능성. 김 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소폭탄이라면 히로시마 원폭의 1000배 위력입니다. 예레미야 49장 35절이 성취될 때가 왔나. 다니엘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이란의 최종 무기, 그게 꺾일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같은 시각 이스라엘 국방부 회의실.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벽에는 1950년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한국 전쟁 당시 이스라엘 의료진이 부상병을 치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신생국 이스라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의료진을 보내주셨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전 당시 우리 의료 구호 인력이 부상병 치료를 도운 기록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말을 이었다. 맞습니다. 그때의 도움을 한국이 오래 기억해온 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독립한 지 겨우 2년. 아랍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래서 더 특별합니다. 한국 대표단장이 말했습니다. 같은 처지였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